우리 딸, 오늘은 취업하고 준비해야 될 은퇴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 우선 은퇴에 대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아빠가 재미난 걸 이야기해 줄까? 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많이 부러워하거든? 이유는 은퇴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공무원이 20년, 30년 일했을 때 받는 연금을 한번 설명해 줄까? 자, 여기 자료를 보면 20년 정도를 재직했다고 했을 때 구급 공무원 기준으로 124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 30년 정도를 재직했다고 했을 때 구급 공무원 기준으로 179만 원 정도를 받게 돼. 만약에 7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210만 원 정도를 받겠지? 공무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맞이하고 나서 매달 179만 원 정도씩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든든하지. 그런데 구급 공무원의 초봉 기준으로 봉급표를 한번 설명해 줄까? 여기 자료를 보면 구급 공무원이 1호봉으로 입사를 했을 때 181만 5천 원 정도를 받게 되고 2호봉, 3호봉 이렇게 늘어나는데 매 호봉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늘어난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공무원의 구급 공무원 기준으로 처음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았을 때는 181만 원 정도를 받겠지? 자, 그러면 아빠가 이거를 2024년도 기준으로 최저 시급, 최저 월급을 한번 보여줄까? 여기 자료를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월급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206만 원 정도 되네. 그러면 구급 공무원의 초봉 실수령하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 물론 너가 연봉을 더 높게 주는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그 부분들을 너가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 공무원이 초봉이 적고 월급 실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공무원 연금으로 많은 부분들을 빼놓기 때문인데, 너가 만약에 공무원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너 월급을 공무원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빼놓게 되면 너가 부러워하는 그 공무원처럼 너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돼.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가 최저 월급 기준으로 구급 공무원의 초봉보다 25만 원 정도 더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너가 최소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너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걸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겠지? 개인연금은 크게 보통 금리 연동형이 있고 펀드 구성을 할 수 있는 변액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 등의 상품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연말정산할 때 별도의 토해내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증권사보다는 보험사 쪽을 준비하는 게 유리할 거야. 이유는 증권사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너가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하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금을 준비할 때는 어떤 연금을 준비하면 좋을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면 펀드 구성을 할 수 있는 변액이라고 하는 상품을 준비해주면 돼. 그런데 변액이라고 하는 상품은 관리가 중요하고 펀드 선택을 어떻게 하냐가 매우 중요하거든.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적립금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펀드 운용을 잘하는 회사를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지? 펀드 운용을 잘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여기 네이버에 생명보험협회라고 검색을 해보면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이라고 하는 걸 들어갈 수 있어. 소비자 탭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상품별 과거 수익률 혹은 펀드 현황 등을 보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한 10년 정도, 최근 10년 정도의 펀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높은 회사 위주로 내림차순으로 소팅을 한번 해봐. 그러면 공통적으로 상위에 있는 회사들이 보통 있거든. 여기 메트라이프 이런 회사들이 있네. 이런 회사들이 펀드 운용을 잘하는 회사일 확률이 높아. 그러면 그 회사를 압축을 해주고, 펀드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할 수 있을 텐데, 펀드 선택은 보통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물론 펀드를 좀 더 잘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아빠가 추후로 안내해 주도록 하고, 펀드 선택이 어렵다고 하면 회사별로 보통 포트폴리오형 혹은 TDF라고 만드는 펀드형이 있어. 이거는 나름대로 정해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식형 자산, 채권형 자산, 이런 자산들에 대한 부분을 분류하고 구성을 해서 가장 최상의 자산 분배 조건을 만든 걸 이야기하거든. 이 TDF나 포트폴리오형의 펀드 구성으로만 해줘도 연간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5% 이상은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금리 연동형을 아빠가 아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금리 연동형은 말 그대로 시중은행 금리라든지 기준금리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되거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공시이율이라고 해. 보통 기준금리 더하기 몇 퍼센트 정도의 가산금리를 해서 정해지는 이율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런데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통 선진국들은 기준금리를 점차 내리는 추세거든. 그러면 앞으로 너가 10년, 20년 사회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5%, 10% 이상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적은 거야. 그럼 확률적으로 펀드 구성을 통해서 너의 자산을 증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고, 자, 취업하면 해야 될 두 번째 건 뭐냐면 너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거야. 아빠는 프리랜서였다 보니까 별도의 퇴직연금은 없었지만,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면 한 달치에 대한 급여를 주는 걸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이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관리라는 걸 할 수 있어. 근데 아빠가 만나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10명 중에 9명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 심지어 자기가 어떤 펀드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운용기관을 통해서 내 퇴직연금이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너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연금을 이야기하면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잖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제일 중요한데,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연금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런데 재밌는 거는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처음 출시됐을 때 소득 대체율을 보통 70% 정도를 목표로 설정이 됐거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너가 일하면서 평균적으로 받은 급여가 있을 거잖아. 뭐 사회초년생 때는 2, 300만 원 받다가 나중에는 뭐 6, 7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그럼 평균적인 급여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소득 대체율은 그 평균적인 급여에서 소득 대체를 어느 정도로 해줄 수 있느냐야. 아까 얘기를 한 대로 7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면 400만 원의 70%인 280만 원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280만 원 정도의 급여라고 하면 뭔가 연금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거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대야. 그럼 너가 만약에 평균 급여가 4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소득 대체율에 따른 너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겠지? 엄청나게 적은 수치야. 그래서 사실 지금 연금 개혁을 막 하려고 나라에서 막 법안을 발의하고 여러 가지 회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결론은 소득 대체율을 40% 정도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될 수 있겠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가속화가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퇴직연금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만 잘해줘도 은퇴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아까 아빠가 이야기했던 개인연금에 대한 준비를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해.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형과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DC형이 있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DC형을 많이 추구를 하긴 해. 그러면 DC형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운용기관 그리고 운용기관 안에서 너가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너가 직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심을 안 갖다 보니 그냥 은행 예금성 상품에만 넣어놓는 거야. 은행 예금성 상품에 넣어놓으면 2%, 3% 정도밖에 못 받거든. 실제로 평균적인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연환산 수익률을 보면 2%대가 안 돼. 다 1%대나 그것보다 미친 경우가 허다하거든. 그럼 너가 퇴직연금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관리해주면 되겠지. 아빠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너가 만약에 한 20년에서 24년 정도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연금을 아무 관리를 못 받아서 2, 3% 정도로 운용받는 사람과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서 5% 이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수령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두세 배 정도의 퇴직금의 차이가 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너가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빠 요 영상에 보면 당신의 퇴직연금 안녕하신가요? 라는 영상에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퇴직연금에 대한 계산기를 한번 살펴볼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면 퇴직연금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게 있어. 여기 보면 너가 입사한 날짜와 퇴직한 날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너가 실제로 퇴직하기 전 직전 3개월 정도의 급여가 얼마 정도를 수령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여기는 그냥 퇴직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치만 나와 있고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퇴직연금을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관리할 수가 있겠더라. 아까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가급적이면 펀드 운용을 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게 좋고, 펀드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빠가 아까 이야기해준 포트폴리오 형태의 랩 형태의 상품이거나 아니면 보통 TDF라고 하는 펀드로 구성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취업하고 나면 너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공무원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공무원처럼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요지는 뭐냐면 공무원들은 처음에 초봉이 181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최저 월급으로는 206만원 정도 되다 보니 그 차액만큼인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급여를 너가 너의 은퇴를 위해서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주는 거. 개인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아빠가 앞서 설명을 해줬지. 두 번째,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는 근로하는 근로자가 직접적인 운용에 대한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 운용에 대한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너의 나중에 은퇴 자금이 정말 많이가 차이 난다는 거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너가 취업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아빠가 좀 설명을 해줬어. 꼭 참고해서 너의 소중한 은퇴를 잘 준비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